원예 강사 문선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조금 다르죠? 조금 더 자세히 잘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정을 조금 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호접란이라고 해서 서양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축하하거나 뭐 승진하거나 개업하거나 그런 때 이렇게 꽃이 화려한 서양란 선물들도 많이 하시고 또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난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구분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크라는 나무 조각으로 식재해 볼 서양란 종류가 있겠고 그리고 동양란이라고 해서 잎을 주로 이제 관상을 하는 그 식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서양란 중에서도 호접란, 팔레놉시스라고 하는 서양란 심어볼 건데요. 호접란 하면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꽃잎이 나비 모양을 닮았어요. 팔랑팔랑 날아가는 나비 모양을 닮아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렇게 혀처럼 나와 있는 설 꽃잎이 있고 나머지 꽃잎들이 나비 모양을 가져서 호접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해요. 노란색, 흰색, 그리고 오늘은 좀 진한 핑크색을 제가 준비했는데 만천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란 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이 선명하기 때문에 축하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선물하기 아주 적합한 서양란이고요. 서양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위에 하얗게 둥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 이거는 뿌리예요. 보통 식물이 잔뿌리나 굵은 뿌리 이제 흙 색깔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벌브라고 해서 서양란 같은 경우에는 잔털이 있는 이렇게 뿌리가 달려 있는데 뿌리가 왜 흙 속에 없고 밖에 나와 있죠? 서양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살아갈 때 나무나 아니면 바위에 뿌리를 지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식물을 심으실 때도 뿌리가 꼭 흙 속 안에만 있지 않아도 돼요. 겉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으로 하셔도 좋고 제가 이거를 조금 자세히 이따가 빼서 보여드리면 수태라는 물이끼로 뿌리가 감싸져 있는데요. 이끼 같은 경우에는 색이 조금 연한 베이지색 그리고 녹색이고요. 뿌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회색, 연한 회색이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시거나 보실 때도 이렇게 굵게 말려 있어요. 이런 거 잘리지 않게끔 주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좋은 우리에게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방 안에 두셔도 좋고 실내 식물이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는 베란다에만 두시지 않으면 되고요. 꽃 같은 경우에는 동양란은 잎을 본다고 하지만 꽃이 안 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꽃이 아주 얇게 펴서 꽃잎이 형체가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서양란 같은 경우에는 꽃이 화려하고 대신 향기는 동양란보다는 없어요. 그래도 눈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서양란을 많이 찾고 지금 앞에 뚝 떨어진 게 있어요. 이 식물은 호야라는 식물이에요. 호야라는 식물을 앞에 식물을 심고 조금 허전해서 제가 요거 토피어리로 동물 모양으로 눈 달려 있죠.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거고 요거를 앞에 서양란 심은 앞에다가 이렇게 둘 거예요. 이게 뭐 귀엽고 예쁘기만 해서 두는 건 아니고 빈 공간을 채워주기도 하지만요. 이 수태라는 물 이끼가 물을 머금고 있으면 가습 효과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식물을 이끼에 감싸서 촉촉한 상태로 두시면 여기 위에 올려두면요. 나무에서 물을 흡수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곳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이제 환절기고 아침, 저녁 쌀쌀한데 집안에 난방기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많이 건조할 수 있는데요. 이 이끼류에만 물이 충분히 닿아 있어도 호흡하시기에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끼볼 아주 작게 만들어 보는 거 할게요. 오늘 재료 좀 설명드려 볼까요? 종이 쇼핑백 봉투에 드렸을 텐데 제일 밑에 이렇게 장갑 사용하실 수 있게끔 위생장갑 넣어드렸고 거기에 화분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깔망이라고 검은색 플라스틱 우리 식물 심을 때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제일 처음에 구멍 막아주는 용도로 플라스틱 메쉬 이렇게 망이 되어 있는 깔망이 들어있고 저는 오늘 이렇게 신문지로 대체할 거예요.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분 물 주었을 때 물이 이제 바닥으로 흐르지 않도록 받침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렇게 서양란
서양란은 이렇게 비닐포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심어주는 흙은 보통 우리가 상토라고 해서 배양토의 식물을 심게 되는데 오늘은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셨죠? 우리 윌마하고 포인세티아 심을 때 난석이라고 해서 물을 주면 물을 머금고 있다가 건조할 때 식물 뿌리에 물을 내어주는 그런 가볍고 이렇게 큼지막한 난석. 예, 요거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주로 흙 대신 사용하는 것이 이 검은색 봉투에 들어있어요. 바크라는,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저는 약간 이제 물에 젖어 있는 상태라 촉촉한 상태예요. 완전히 말라 있으면 조금 날카롭기는 한데, 이 바크가 어떤 나무의, 나무 껍질을 분쇄한 거냐면, 소나무, 곰솔, 이런 소나무를 잘게 잘게 말라가지고 한번 찜기에 쪄서 그 다음에 그대로 말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균 효과가 있는 거죠. 멸균이 된 상태예요. 세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깨끗한 그런 나무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바크는 좋은 게 물을 흡수하면 또 배수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서양란에는 이끼, 난석, 바크로만 이렇게 식물을 식재를 하고 바크는 또 소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나무에 향기가 있죠. 그래서 이 바크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건조하게 마른 바크보다 이렇게 아마 받으실 때쯤도 촉촉한 느낌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때 더 향기가 도드라지고 그리고 촉촉한 느낌이 있을 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바크는 마르지 않게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 아마 바크를 제가 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요. 식물을 우리가 호접란을 심고 바크가 좀 남아 있으면 볼 같은데 바크 올려두시고요. 물 분무만 해주셔도 향기도 좋고 그리고 가습 효과도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솔방울 같이 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재 있고 식재할 재료가 있고 그리고 그 쇼핑백 안에 이렇게 흰 봉투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토피어리 이끼에 호야 만들 토피어리 재료기 때문에요. 우선은 꺼내지 마시고요. 안에 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미리 꺼내놓으면 조금 사용하실 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찾기도 어려우니까 이 봉투는 그대로 잠시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호접란을 다 심은 다음에 토피어리 만드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토분인데요. 토분의 장점은 숨을 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워낸 거기 때문에 식물이 숨쉬기 좋아해요. 바람도 통하고 또 물도 잘 흡수하고 그래서 토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을 머금고 이끼도 생기고 좀 자연스러운 뭐 빈티지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토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토분에다가 식물을 심으시고 저도 식물을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봐도 토분만큼 식물이 자라는 환경에 적합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약을 칠한다거나 플라스틱 분보다는 이렇게 토분을 약간 투박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토분을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이제 사용하시고 오늘 토분은 어떤 토분은 이름이 적혀 있어서 앞뒷면이 있기는 한데요. 오늘 보내드린 토분은 앞뒷면이 없어요. 대신 토분은 흙으로 빚어서 구운 거기 때문에 이동 중에 조금씩 이제 맞다 하면 이렇게 희끗희끗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지워지지는 않아요. 물이 닿고 물티슈나 아니면 걸레로 닦아주면 충분히 깨끗해지는데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토분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싫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토분을 돌려보세요. 돌려보고 앞쪽에 해당하는 제일 깨끗한 부분이 앞쪽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꽃이 앞뒷면이 있거든요. 호접란은.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고 어느 부분에 제일 예쁜 꽃이 보일 수 있는 앞면으로 하실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예쁘긴 하지만 이쪽이 조금 깔끔한 면이 있어서 앞쪽에 두고 식물을 심어 볼게요. 그 다음에 구멍을 막아야 물 줄 때 줄줄 새지 않겠죠? 안쪽에 구멍이 크게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망으로 깔망을 한번 밑에 구멍을 막아줄게요. 구멍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는 난석을 넣을 텐데요. 우리가
사람이 생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식물들도 생긴 모습이 다 달랐죠. 뭐 가지가 많은 거, 꽃이 많이 달린 거, 그리고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한 줄기에 꽃대가 예, 선이 있는데,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옆에 작은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토분 관찰한 것처럼 앞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꽃잎에 꽃이 가장 예쁜 부분을 얼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꽃 얼굴이 예뻐 보이는 쪽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음. 저는 양쪽 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앞에 이렇게 잔가지가 튀어나와 있는 이쪽을 앞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앞뒤로 한번 돌려보시고 어느 쪽으로 심으면 좋을지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할 거라 밑에 깔만 깔 쪽에다가 플라스틱 이 비닐포트 꺼내지 않고 한번 높이를 볼게요. 쏙 넣었더니 토분이 높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쏙 들어가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난석을 저는 다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서양남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이제 그런 서양란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밑에 가지고 있는 난석을 다 깔면 되겠지만 키가 너무 조금 더 큰 서양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난석을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시려면 난석을 먼저 가지고 계신 비닐에 있는 거를 반 정도만 한번 화분에 담아 볼게요. 그리고 이 난석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가는 찰흙을 뭉친 것 같은 느낌이라서 가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 붓지 마시고요. 저 지금 한 것처럼 비닐 입구를 화분 바닥에 놓고 살살살 쏟으시면 아마 이렇게 분진 같은 먼지류가 좀 덜 날 거예요. 그래서 저 반 정도 담아봤고 비닐포트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를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쏙 넣었더니 그 가장 적당한 거는 잎이 바크를 넣었을 때 화분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고요. 너무 위로 올라오면 이 나무 껍질 바크를 넣었을 때 바크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화분 안쪽에서 보통 한 3cm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서양란이 올라올 수 있게끔. 저는 지금 난석을 반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조금 큰 식물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난석을 양을 조정을 하셔서 높이를 맞추시면 되고 저처럼 키가 조금 작은 서양란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난석은 가지고 계신 거를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흰 봉투에 든 난석을 다 넣었어요. 깔망을 깔고, 예,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포트 한번 올려볼까요? 빼지 않고. 높이 아주 딱 적당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포트를 빼고 바크를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포트는 지금 이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묻어 있으면 좀 흡착력이 강해서 비닐하고 꼭 맞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자랐기 때문에 꼭 뿌리가 꽉 차 있는 식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손으로 이렇게 뿌리만 다치지 않게 뿌리와 뿌리 사이에 숫대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비닐포트가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쏙 잘 빠지는데 혹시나 빼기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꽃가위 있으시죠? 네, 꽃가위로 여기 끝부분을 가위집 내주세요. 가위집 낼 때는 물론 이렇게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네, 뿌리 부분 피해서 이렇게 물이끼가 있는 쪽으로 가위집을 넣어서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쭉, 쭉쭉쭉 비닐을 네, 끝까지 자르시면 아마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시면 훨씬 잘 빠지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젖어 있기 때문에 숫대 부분을 꼭꼭꼭 눌러서 잘 빼주세요. 왜냐하면 서양란은 뿌리도 이제 호흡을 하고 겉으로 나와 있는 돌출된 뿌리도 있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손이나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음, 오늘은 흙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좀 건조한 계절이니까 장갑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 두기로 했죠. 예쁜 쪽. 그래서 쏙 넣었어요. 쏙 넣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넣을 때 중앙에 이 줄기들이 잘 올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지금 지지대에 철사로 굵은 철사로 줄기가 묶여져 있을 거예요.
이 서양란은 줄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휘어지거나 잘 꺾일 수 있죠. 그래서 지지대로 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정도 고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잘 보시고 중심부가 어디인지 잘 찾으셔야 돼요. 어떤 줄기는 약간 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지지대를 좌우로 옮기시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아까 이 지지대가 가운데 쪽으로 너무 있어서 꽃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으면 조금 덜 예쁘죠? 그래서 살짝 벌어질 수 있게끔 철사를 위에서 쏙쏙쏙쏙 빼가지고요. 위치를 잘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꽂아내시면 돼요. 꽂아내실 때는 물론 뿌리가 아닌 이끼류에다가 꽂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진 이렇게 서양란이 됐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안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고정을 해주실 텐데 고정은 우리 바크로만 할 거예요. 흙은 넣지 않기 때문에 바크로 우선 보시면 앞뒷면을 먼저 고정을 해서 일정량 바크를 넣으시고 한번 위치를 볼 거예요. 지금 중앙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가운데 부분을 엄지손으로 줄기 있는 부분을 좀 고정을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바크를 채워 넣을 건데 바크를 위에만 뿌리지 마시고요. 화분 사이사이에 다 쏙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살살살 눌러보면 지금 바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심을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바크를 놓을 때 앞쪽으로만 넣으면 안 되고 앞뒤 옆 다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손으로는 고정을 하고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하시는데 보통 흙도 그렇고요. 바크도 옆쪽으로는 잘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옆쪽, 잎이 있는 쪽, 잎이 팔 벌리고 있는 쪽에도 바크가 잘 들어가야 그 정도 잘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물을 줬을 때 바크가 충분히 젖어 있어야 이 호접란 수태한테도 물이 가는 거거든요. 영양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꼭꼭꼭 눌러줄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끼 종류에는 유기물이라는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요. 바크는 영양분이 있지는 않아요. 바크는 이렇게 고정해주고 원래 살 때도 나무나 바위에 고정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영양분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착색란이라고 해서 뿌리를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는 그런 도움만 주는 거라서요. 영양은 나중에 충분히 주셔야 돼요. 우리가 식물 심을 때 사용하는 보통 배양토나 상토 그런 흙들은 영양분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셔도 그 흙으로만 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면 분갈이 하는 것만으로도 영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크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꽃이 조금 지고 나서 다음에 다시 꽃을 피우고 싶을 때는 영양제를 줘야 하는데, 고형의 그 알갱이로 된 영양제도 있고, 액상으로 된 것도 있는데요. 저는 서양란은 액상으로 된 것보다는 고형으로 된 동글동글한 비료 알갱이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액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급하다 보면 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습지면 물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형제를 위에다가 조금 뿌려주고 물을 천천히 주면서 천천히 녹아갈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양란은 꽃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서양란은 보통 농장에서 6개월 정도 볼 수 있어요 하는데 이 사이사이 지금 아마 가지에 꽃눈처럼 트인 거 보실 거예요. 여기서 가는 줄기들이 나와서 꽃이 피고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끝에 봉우리까지 잘 보시면 제일 끝에 동글동글 지금 피지 않은 꽃들까지 영양분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지금 당장은 영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6개월 정도 후에 지금 겨울이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 영양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크를 어느 정도 재웠냐 하면 꼭꼭 누르면서 위에 부분이 한 0.5에서 2cm, 0.5에서 1cm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바크 더 넣어볼게요. 가득 차게.
이렇게 넣으면 뿌리도 숨을 못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조금 덜어낼게요. 음. 안쪽에서 봤을 때 화분 토분의 색이 0.5에서 1cm 정도 보이게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서양란 심는 거는 돌을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밑에 난석으로 배수층, 물이 잘 빠지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바크로 올려놓기 때문에 고정만 잘하시고 중심만 잘 맞춘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예쁜 이렇게 서양란을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 공급을 해주는 거에 이로운 이끼볼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한번 해서 만들어서 요 앞에 좀 허전한 공간에 식물을 채워보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심은 서양란은 물 어떻게 주시냐 하면요. 보통 서양란은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면 되고요. 충분히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흙처럼 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바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위에서 물을 천천히 주셔도 되지만 이 화분이 반 정도 잠길 수 있는 볼에다가 물을 넣고 담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궈주시면 제일 위에 있는 바크까지 촉촉하게 젖어요. 그런 때 쭉 빼면 물이 주르륵 나올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털어내시고 받침 드린 거에 받쳐서 올려두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만든 이끼볼에다가 이끼가 마르지 않게 분무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끼만 따로 해서 물에 살짝 담가두는 거예요. 잎이 젖지 않게 요 이끼 부분에 얼굴에 이렇게 토피어리 이끼 부분에만 물이 잠기게 20분 정도 담가 놨다가 위에 두시면 물 주시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바크에는 분무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꽃잎에는 물을 분무하지 않아요. 꽃잎에 물을 분무하고 햇빛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이, 바이러스처럼,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색이 바라고 물러져서 꽃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주시는 거는 밑에 화분 부분에만 물을 주고, 분무하는 것도 화분 부분에만 물을 분무하시면 돼요. 꽃이 마를까 봐 위에다가 분무를 하시면 꽃이 금방 떨어지고 그리고 상처나고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셔서 물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만든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바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용을 했어요. 이끼류는 식물 뿌리에 감싸서 토피어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하고 음, 제가 처음에 이 호접란 줄기가 조금 약해서 이런 포장지로, 종이 포장지로 한번 싸드렸거든요. 요거 바닥에 깔고 사용하시면 좋은 게 이게 왁스지라고 해서 앞뒷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짝거리는 면에 한번 코팅 처리된 거라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닿아도 금방 젖거나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털어내시고 이끼도 이 위에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저분해지지 않고요. 자, 이 흰색 비닐봉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음, 먼저 이렇게 호야라는 식물, 호야 키워보신 분들 많으시죠? 호야는 이렇게 지금 오늘은 무늬 호야예요. 하얀색 선이 있는 잎에 무늬 호야를 준비했고 호야는 정말 꽃 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꽃이 한번 피면 정말 탐스럽게 약간 수국처럼 둥근 형태로 탐스럽게 펴서 이 호야꽃을 보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도 막 말씀해 주세요. 호야꽃이 폈는데 너무 예쁘다고 본 적 있냐고 그러시면서 막 사진도 저는 물론 본 적이 있지만 신기해 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잎이 많이 달리고 무성해진 다음에 꽃대가 올라오는 거라서 지금 이 한 2대 정도 될 거예요. 2뿌리 정도. 여기에서는 꽃 피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토피어리로 이끼로 된 거는 이끼도 흙보다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꽃을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끼로 했다가 줄기가 여기 사이에 보세요. 이렇게 잔 줄기가 나오면서 계속 잎이 자라날 거예요. 그 부분을 잘라서 뿌리를 내리고 물에 꽂아놨다가 이 뿌리를 충분한 흙에 심으셔야 꽃은 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경식물, 그러니까 수경재배라고 해서 물 속에다가 꽂아서 식물을 키우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꽃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늘어나고 뿌리가 늘어났을 때 그거를 다시 흙으로 옮기셔야 화분이 큰 화분에 옮기셔야 꽃을 더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이렇게
철사 들어있죠? 철사인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 철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죠? 유연해요. 유연하고 얇아요. 그래서 잘 구부러지고 어, 우리가 토피어리 할 때 낚싯줄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낚싯줄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이 있고 잘 구부러지기는 하지만 끝에 고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음, 이렇게 화해 장식 꽃꽂이 할 때 이거를 이제 예쁘게 활용하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공예용 와이어, 알루미늄 와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감아서 드렸는데요. 요거 어떻게 감았냐면 돌돌 말지 않았고요. 긴 거를 반 접고 반 접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풀으실 때도 반 접은 상태에 또 이렇게 풀으시면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한 줄씩 빼고 하면 나중에 중간에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풀러서 쓰시는 거 철사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네, 토피어리에 귀여운 눈이 된 이렇게 약간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눈 모양 이 두 개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글루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나선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끼에다가 꼭 꽂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제가 여기 스티커에다가 붙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료를 설명드리는 이유도 나 눈 없어요. 아니면 와이 이거 철사 없어요. 하실까 봐 제가 몇 번 확인했거든요.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요거 눈 저는 지금 뺐는데요. 다 감고 나서 눈은 끼울 거라서 지금 스티커에 달려있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끼가 있죠. 어, 조금 시간 지나서 받으실까 봐 제가 이끼에는 충분히 물을 적셔놨어요. 이 이끼는 좋은 게 물을 이렇게 적셔놔도 한 2, 3일 정도 돼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 다 멸균 처리한 거라서요. 흙이 닿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식물 호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컵에다가 담아드린 이유가 흙이 이끼에 닿아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뭐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부식이 된다거나 하지 않도록 컵에 따로 담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끼는 먼저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어제 적셔놨기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충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끼볼을 만들 때는 꼭 짜서 물이 조금 적당한 상태에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장갑을 끼고 만약에 받으셨을 때 물이 흥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촉촉한 느낌이다 하면 바로 만드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물을 짰을 때 물이 주르륵 나올 정도의 습기가 있다 하시면 이 흰색 비닐봉투에다가 물을 조금 짜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와이어로 감는 동안에 물이 줄줄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봉투 안에다가 제가 한번 물기를 짜볼게요. 아마 저는 물기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어제 충분히 물을 넣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재료를 받으시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는 이끼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저는 꼭 짜볼게요. 음, 꼭 짰지만 지금 충분히 젖어 있어요, 이끼가. 물은 짜냈고, 자, 여기 면에다가 우선 물 있기를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좀 펼쳐 놓을게요. 완전히 동그랗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펼쳐 놓은 상태에서 제가 호야 잔불이 정리된 것도 있을 거고 흙이 약간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흙을 완전히 털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털지 않은 이유는 가는 중간에 수분이 부족해서 잎이 마를까 봐 어느 정도의 흙은 붙여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없죠. 바로 사용할 거라 저는 흙을 조금 털어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잔뿌리 부분, 꺾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가위로, 잔뿌리는 괜찮아요. 이 가운데 두꺼운 굵은 줄기는 가위로 자르면 몸살할 수 있기 때문에 잔뿌리만 조금씩 정리해서 동그란 원형으로 잘 감싸질 수 있도록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정도 흙이 달려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있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중심 부분에 잔뿌리가 닿을 수 있도록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뭉쳐줄 거예요. 저는 그냥 손으로 할게요.
뭉쳐줄 거고, 이 철사로 감아낼 건데요. 그러려면 철사를 조금 풀러야겠죠. 조금 길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 있게 드렸어요. 혹시 여러 번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 몇 번 만에 고정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어, 가로, 세로로 이렇게 고정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철사 끝부분을 저는 이렇게 풀러가지고 놨고요. 여기에 가위에 살짝 받쳐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뿌리가 잘 오게끔, 음, 고정이 잘 되게끔 이렇게 모아주고 있어요, 이끼를. 이끼를 모아서 손으로 꼭꼭꼭. 근데 이게 점토가 아니기 때문에 모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붙지는 않죠. 그래서 그 고정력을 위해서 철사를 쓰는 거예요, 이 알루미늄 와이어. 그래서 잎까지는 이끼가 닿지 않아요. 잎 바로 밑에 줄기까지 이끼가 닿을 거예요. 그럼 조금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꼭 짜가지고 뭐 물이 좀 부족해 그러면 좀 촉촉하게 하셔도 되는데요. 마른 상태에서 조금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잘 감기거든요. 그래서 이 철사 끝을 한번 이끼 안에다가 넣을게요. 쏙 넣고 그다음 감아줄 거예요.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로로 고정했어요. 그 다음에 세로로. 가로 세로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잘 보이실지 가로로 이렇게 눈 있는 쪽으로 가로로 한 세 번 정도 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감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이 있지는 않지만 이끼가 떨어지지 않게 막 이탈되지 않게 고정해 준다는 느낌으로 감아내시면 되거든요. 저 지금 세 번 감았는데 거의 고정됐죠. 근데 밑에 지금 이끼가 이렇게 풀러서 나오는 부분은 가로로만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예, 또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식물을 돌려가면서 제가 철사로 고정했어요. 고정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있죠?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모아내고 그 부분에다가 철사를 감아주시면 돼요. 이끼기 때문에요. 식물에 철사를 감는 것이 아니라 이끼에다가 감는 거라서 상처나거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자라는데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뿌리에다가 물 공급하는데 좋게 고정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철사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고정. 약간 긴 타원형이 돼도 돼요. 밑에 부분만 잘 앉혀져 있을 수 있게끔 고정을 할게요. 철사가 저는 조금 남아서요. 거의 고정이 됐는데 철사가 남았다면, 그거를 잘라내 주셔도 되고요. 제일 끝에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사이에 끼워서 고정하셔도 되고요. 와이어랑 같이 묶어내셔도 되는데, 이 철사 끝을 자르실 때, 일자로 말고, 우리 꽃꽂이 할 때처럼 사선으로 자르시면 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끼 부분에다가 쏙 끼워 넣으시면 고정이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유연해서 잘 구부러지죠? 음. 이렇게 해서 완성했어요. 호야도 앞뒷면이 있어요. 조금 더 예쁜 부분이 있죠. 요렇게 저는 앞을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뒤에 부분은 잎의 뒷면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이 잘 됐다고 하면 이렇게 잎이 앞면이 보이는 부분, 거기를 앞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까 드렸죠? 예, 눈을 끼워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사가 감긴 부분에는 잘 끼워지지 않고요. 철사와 철사 사이에 이렇게 숫에, 이끼에 달아줄 거예요. 예, 불빛 때문에,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네. 눈을 달고, 눈은, 좀 촘촘하게 다는 게 귀엽더라고요. 너무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모여 있게끔 여기에 이끼 단단한 게 있어서 저 조금 잘라냈어요.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동글동글한 이끼 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토피어리는 보통 실외에 공간 장식할 때 어떻게 유래가 되었냐 하면 나뭇잎을 다듬어서 동물의 영상이나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서 토피어리가 유래가 됐는데요. 이렇게 눈을 달아줌으로써 조금 보기 좋게 귀엽게 만들 수 있고 요거 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끼로 돌돌 말아가지고 귀도 만들기도 하고 또 철사로 눈 주위에 안경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모양으로 아이들도 수업할 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끼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끼볼 화분 위에 올려두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화분이 너무 좁아가지고 꽉 찼을 경우에는 그 받침
못 쓰는 접시 같은 데 올려두고 물이 항상 젖어 있게끔만 유지를 해주면 가습 효과에 되게 좋은 천연 가습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끼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었던 네, 이 부분을 서양란을 중심을 잘 맞춰서 심으셨다고 하면 앞에 분명히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앞뒤로 조금 기울게 심으셨다고 하면 공간이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설명드린 대로 중심에 줄기 부분, 뿌리 부분이 잘 갈 수 있게 심으셨다고 하면 앞에 저처럼 공간이 생겼을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자로 이렇게 세워놓는 것보다 뒤로 살짝 기울이듯이 우리가 지지대 있잖아요. 굵은 철사로 되어 있는 지지대에 조금 기대어주면, 잎에 기대어주면 이렇게 눈도 예쁘게 보이는 서양란 식재가 완성이 됩니다. 물 어떻게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2주에 한 번 물 주시는데 화분보다 조금 큰 볼에다 물 담아서 중간까지 높이로 보면 가운데 있는 데까지 채워가지고 한 20분 정도 주시면 겉에 있는 바크까지 촉촉하게 젖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끼볼까지 젖겠죠? 근데 이끼볼 끝까지 젖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따로 이끼볼은 물에 담가 두시거나 아니면 이 이끼볼에 충분히 분무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물을 공급하실 수가 있고요. 꽃에는 물 분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끼볼 만든 호야에는 물 분무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분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잎을 관상하는, 잎을 보는 식물들은 공기 중에 습도가 충분해야지 더 잘 자라기 때문에요. 빛도 나고요. 이렇게 해서 식물 오늘 심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때 서양란 잎부분을 어, 하얀 음분 같은 게 이렇게 묻어있는 거를 좀 닦아내고 그리고 잎에는 기공이 있어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그 기공을 조금 열어줄 수 있는 윤기 나는 제제를 좀 뿌려놨어요. 그래서 뭐 일부분에 좀 한쪽은 반짝거리고 한쪽은 좀 덜 반짝거린다고 하면 마른 티슈나 마른 걸레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반짝반짝한 잎을 볼 수 있고 그게 식물에 무해한 거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반짝반짝한 거 이거 좀 인위적으로 뿌려놓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오히려 잎 겉 표면에 먼지나 이런 음분을 제거해서 공기 중에 이제 기공을 열어가지고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제가 기공 여는 그 제제를 뿌려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두 개가 떨어졌죠? 식물은 자라면서 묵은 잎이 생길 수 있고 또 묵은 꽃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주시는 것만 잘 하시고 잎도 마찬가지 그리고 꽃잎도 아마 지금 심으신 거에 제일 끝에 뿌리로 치면 뿌리에 가까운 부분부터 먼저 꽃이 난 거기 때문에 시드는 것도 끝에서부터 씻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말라서 떨어질 때쯤 가위로 잘라주시는데 꽃잎이 달려있던 굵은 줄기의 가장 끝부분 여기로 보면 여기 지금 달려있는 부분, 시작된 지점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대신 자르실 때 굵은 원래 기존의 원 줄기는 잘리지 않도록 또 가위로 상처나지 않도록 해서 키워주시면 좋고 잎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물이 너무 많이 닿고 하면 이렇게 잎 끝 부분이 누렇게 변할 수도 있고 힘이 약해져서 덜렁덜렁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끝부분에 지금 안 좋은 부분에 가위를 대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잎이나 꽃으로 가야 할 영양분을 이렇게 죽어가는 잎에 주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공급이 좀 덜 되겠죠. 그래서 꽃가위 우리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다듬고 정리하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야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잎이 거의 없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끼로 감싸다가 조금 뭐 손이 닿았거나 철사가 닿아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누렇게 변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잘라내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접란 잘 심어봤고 설명까지 드렸어요. 물 주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물 주는 것만 잘 하시면 누구나 쉽게 잘 키우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뒤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길이가 조금 길죠. 화분도 길고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토피어리까지 올렸다는 거 잘 하시고 계신 거죠? 제가 너무 빨랐나요?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물 충분히 주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